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는 생방송, 오로지 국민TV 청취자들,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서 생방송을 사수하자라는 일념 하나로 일주일을 보내는, 예, 오늘 또 우리 억울한 을들이 또 스튜디오에 가득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동시에 여기 억울한 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지금 숭실대, 여러분들도 뭐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 각 구청 청소년 사연은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숭실대하고 서울과학기술대, 하나는 사립이고 하나는 국립인데, 또 거기서 우리 청소 노동자, 우리 이모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선배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오늘 과기대 청소 노동자들, 또 숭실대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서울 일반 노조까지 스튜디오에 가득 오셨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잡비리 좀비님, 예벌리고님, 문광님, 정말 항상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댓글 안 남기셨던 분들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또 진행하는 맛도 있죠. 저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예, 여기저기 하루에 한 5군데 투쟁 현장과 억울한 사람들 만나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용산참사 6주년 추모 토론회,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LG U+ SK 브로드밴드 비정규 노동자들 해결 촉구하는 U+ 본사업 기자회견도 갔다 왔었고, 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요즘 팀 열심히 하는데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라는 1인 시도 제가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하하하. 하지만 힘이 들지만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오늘은 우리 숭실대하고 과학기술대에서 직접 청소 노동하시는 이분들이 안 계시면 그냥 대학이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시궁창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을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숭실대학교 민주노조 서울 일반노조 소속돼 있고 숭실대 청소 노동자 분의 장보아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국장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 노동자이시죠? 네. 네네. 예. 맞습니다. 인사를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서울 일반노조 숭실대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직접 청소 노동자. 네. 숭실대에서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했습니다. 3년? 네. 그전 다른 일 하시다가? 네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쵸? 먹고 살아야죠. 그럼요. 반찬값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존해야 되고 생존권이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고.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함부로 대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네네. 대학은 안 그럴지 알았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학은 네네. 참 나빠요. 이 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네. 돈도 엄청 있으면서. 또 숭실대는 또 기독교 이념 뭐 맨날 봉사하자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사랑하자, 박애하자. 교훈이 진리와 네.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세상에. 네. 교훈을 어겨요. 중앙대학교 교훈이 의회 죽고 참여 사회자인데 네. 보니까 돈에 죽고 돈에 살아요. 완전 개판이에요. 예. 자, 숭실대 진리와 봉사? 네. 자, 숭실대 학생 이주영하고 우리 숭실대 청소년을 돕는 분이시죠?
예, 파랑새 서포터즈라고 해서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뭔 서포터즈? 네, 파랑새 서포터즈라고. 파랑새 서포터즈.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돕는 이름 그 조직 이름이 파랑새 서포터즈네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찾자. 네. 근데 진리와 봉사 학교는 교훈을 어기고 우리 이주영하고는 교훈대로 진리와 봉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 취지가 그렇습니다. 학교를 예. 바로 세우자. 베리타스. 베리타스란 말 아시죠? 잘 모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아. 하버드 대학의 교훈으로 같은 건데. 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주영하고 똑똑하시네요. 인사하세요. 숭실대.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 아, 네. 저는 누구인지, 숭실대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네, 저희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저희 청소노동자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 투쟁 함께 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이 대학의 주인인 학생으로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4학년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일반 노조, 항상, 비정규직,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온몸으로 돕고 계시는 전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무사 중에 최강 노무사, 최강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동조합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차강현이라고 합니다. 노무사.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게 노무사. 기업에서 노무사를 뽑으면 네. 주로 노동자를 공격하는 노무를 하더라고요. 창조 컨설팅 같은데. 네, 이번에 그 심종두 씨라고. 심종두! 네, 안 그래도 네. 관련해가지고 심종두 창조 컨설팅 대표. 심종두 부활법이라는 게 생겨서. 새누리당이 만들었더만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직업 상담사인가요? 그래서 그게?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는 또 뭡니까? 노무사는 우리가 아는데. 경영지도사는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심종두 씨라는 분이 예. 그 경영지도사도 갖고 있었고 공인노무사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창조 컨설팅,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은수미 의원이 예. 크게 한번 터트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억 원씩 이렇게 한 예. 아주 못된 행동을 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그 노동부에서 그 말씀드린 노무사의 자격에 대한 취소에 대한 소송이 막 걸려 있었어요. 그렇죠. 노무사 자격 취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노무사 활동을 못 하니까 예. 경영지도사를 갖고 있으니 예. 이 경영지도사에게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노동관계 법령을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오늘자 뉴스까지 보게 되면 대리인지 대행인지 뭐 문구 갖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예. 결국에는 그 심종두 씨한테 이전에 노무사에서도 그 노동자 사건이 아닌 사용자 사건을 할 수 있게끔 예. 속칭 말하는 심종두 부활법이다. 라고 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우리 전국의 노무사님들로서도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경영지도사님들을 겸해하는 게 아니라 노무사 예, 그렇죠. 경영지도사는 벌써 딱 역할부터 다르잖아. 어감부터가.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은 노동자들을 그다음에 노동법을 네. 경영지도 딱 보기에도 경영과 관련된 일종의 네. 섞을 수 없는 그런 건데 경영지도도 해주고 노무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죠. 이해 충돌도 발생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도 뭐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환노위나 예. 뭐 고용노동부 유관기관하고 충분한 뭐 합의가 없이 예. 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를 하고 누굽니까 그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찾아줘. 우리 중전마마께 찾아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 우리는 그런 사람 가만 안 두잖아요. 바로 또 조져버려야 네, 되니까. 거기에 일부 이제 기획재정부와 예. 중소기업청의 예. 정말 이제 고위 관료들이 예.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예.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 날 통과가 됐는데 예. 그거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경향신문에서 예. 그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심종두 부활법 봤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노무사 협회는 뭐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노조를 파괴하는 사람이 예.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뭐 절차나 예. 또 그런 내용들 뭐 노무사로 따진다면은 실제 노무사 업무의 그 본래적인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 경영지도사한테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심종두 씨한테 예. 예전에 그런 좀 안 좋은 식의 예. 그런 업무를 또 할 수 예. 있는 길을 열어준 건 아니냐라고 예.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 많은 법이네. 같이 막죠. 맞습니다. 막는 거로 하고. 예. 우리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또 우리 일반 노조의 그 모든 서울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친구이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귀염둥이
김성기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인사라도 하시죠, 우리 김성기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출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응원하러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기 국장입니다. 한신대 출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귀염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잡이. 예. 좋은 의미의 앞잡이. 좋은 의미의 네, 앞잡이. 좋은 의미. 앞잡이가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한테 NZ 지부장님이 충성 을통령님이라고 저한테 을통령님이라고 최고의 찬사인데 저는 을의 앞잡이입니다. 을통령 저는 대통령 같은 거 권력자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말을 취지는 고마운데 저는 을비서, 을들의 비서, 을들의 서기, 을들의 면석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응원 좀 해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응원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숭실대 그다음에 과학기술대 청소노동자분들 그다음에 그들 돕고 있는 우리 서울 일반 노조를 응원해주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변현주 사랑님께서 문중전 웃음소리 껄껄껄 좋죠. 우리 중전마마님 우리가 자주 출연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좋아합니다. 세승망님께서 이분들 정말 크게 되실 학생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숭실대 이주영하고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흰개구리님 아고 깜짝이야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는 척하라는 안진걸님 소리에 뜨끔해 선정 남깁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안진걸님 화팅.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팅만 하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댓글 한 번만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대학교육연구소, 그다음에 뭐 알바 노조, 서울 일반 노조 이런데 혹시 노동자거나 아니면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은 회원해 주셔야 돼요. 국민TV 아직도 가입 안 하는 분들, 참여했는데 아직도 후원 안 하는 분들 조금씩 5,000원이나 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전국의 우리 모든 을들은 서로 연대해서 휴머니즘하고 연대로 우리가 살 길이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우리는 무조건 연대하고 무조건 휴머니즘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챙이준이님 화팅, 징벌장님 화이팅, 발큰달님 응원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10님, 25님, 정말 7수선아 S님, 간서치님, 화무11홍님 너무 좋습니다. 마녀님, 블루벨벳님, 블레이드 문님, 오늘 또 출장 중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오늘 유독 이상하게 우리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벌써 으라차차 저도 진행한 지 1년 반이 넘었거든요. 여전히 진행 못하고 지말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도 있어서 힘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보아 국장님, 네. 장보아 어머님, 네. 연배가 한, 제가 6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수는 넘으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어머님 또는 이모님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도저히 이 숭실대 청소 노동자분들 몇 분이 계시는 거죠, 현재? 지금 청소 노동자는 154명입니다. 154명이고 네. 우리 일반 노조 분해 소속은 몇 분이나 되시고요? 일반 노조 분의 소속은 40명입니다. 40여 명이고. 네네네. 자, 지금 숭실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네네. 우리 청취자들 지금 막 계속 댓글도 달아 응원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셔도 좋으니까 네네. 숭실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강희 노사님이 좀 이따 과기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국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숭실대는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인권 탄압을 무수히 받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용역업체 퇴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투쟁을 하고 있는데. 2년 8개월이라? 네, 예.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시작을 한 거예요. 투쟁을. 예, 그러면서 예. 아직까지도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천막 농성까지 천막 며칠 되셨어요? 지금 농성 7일째까지 천막 농성 7일째. 7일째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친기업 노조라고 또 복수 노조예요. 저희 업체가. 우리 그러니까 154명 청소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신기업 노조가 또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우리 시위하는 데까지 옆에까지 와가지고 같이 시위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업체와 학교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친기업 노조들은 우리 보고 물러나라고 세상에 노동자를 물리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어요. 미환개발. 미환개발 소속의 친기업 노조에서 우리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우리 청소 분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지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이 미환개발의 제일 큰 문제점 뭐예요, 어머님?
인권 탄압이죠. 처음에는 인권 탄압이고. 처우 우리가 예, 이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네네. 그런데 18년간 숭실대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네네. 거의 독재를 하면서 네. 우리 청소노동의 처우 개선 요구를 이제 흔히 말하는 개무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탄압하고. 예, 탄압하고. 최강희 노무사님. 네. 이쯤에서 좀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양상입니까? 일단은 숭실대학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8년 동안 네. 이 부당한 장기 수의 계약이 네. 계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8년이면 거의 특혜인데요. 완전 독점적 특혜를 주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그 위안 개발대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숭실대학교 사학과 60학번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 숭실대학교에 수억 원 가량의 발전 기금을 내는 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숭실대학교에 김사풍 강의실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재단이나 학교에 막강한 영향을 이 회장님 성함이 이미 강의실도 있으니까 공개도 되겠네. 김사풍입니다. 이름도 조금 독특하네요. 김사풍. 죽을 사자 바람 풍자. 죽음의 바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분. 예, 4개의 바람 돼서 노동자도 살리고 학생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그런 좋은 의미의 바람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노동자를 죽이는 바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 강의실까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노동자 혹독하게 탄압하고 특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기부를 해가지고 강의실 이름까지 있는. 자, 이상훈, 이주영 아버님. 어디 강의실 있어요? 어디에? 조만식과대. 예, 조만식 기념관이 그 인문사회대. 조만식 기념관. 우리 민족 지도자. 예. 물산 장려운동. 예. 숭실대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분 심지어 조만식 선생님 옆에 이분 강의실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지하에 계신 조만식 선생님이 분노할 일인데요, 이것은. 그렇죠. 지금 학생들도 그런 이제 이 강의실 관련돼서 네. 실체를 아는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름 좀 뺐으면 좋겠다. 현판 좀 떼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부끄럽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만식 선생님 또 생각났어요. 좌우 합작운동 나셨어요. 민족 지도자. 정말 조국의 분단을 막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경직 기념관.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고 그럴 때 보통 이름 붙이는 건데 독특하네요. 김사풍 강의실. 네, 학교에 그런 발전 기부도 많이 내시고 또 학과를 위해서도 많이 돈을 또 내신다고 하고. 우리는 좀 좋게 생각해 주십시다. 학교를 위해서 학과를 위해서 발전 기부 내는 건 좋은 일인데. 노동자분들이 그런데 청소 노동자들한테 피를 빨아서 인격적 처우를 해야 되는데 말씀 잘하시네요. 피를 빨아서 간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사학과 학생들이 좀. 사학과 학생들이. 네. 그러면 안 되죠. 선배님인데. 그러니까. 자, 어때 이주영하고 보기에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 얼마나 고통이 많으세요? 지금 그럼 노숙농성도 천막농성도 같이 하고 계시는가요? 저도 같이 참여할 때가 있고 친구들 데려가기도 하고 좀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숭실 파랑새를 운영해서 학생들 방문 있을 때마다 또 촬영해서 올리고 조금씩 연대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신 분들과 국가연대 어때 학생 규모는 몇 명이나 활동을 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2학기 때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에서 10에서 15명 사이로 지금 같이 활동을 했었고, 방학 때에서는 좀 다들 활동이 좀 어려워져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숭실대 하면 제가 강혜진 학생도 알고, 또 차상우. 좌파 청년인가? 이름 뭐죠? 청년 좌파. 청년 좌파는 우리 차상호 학생 동지도 아는데, 그분들도 같이 하고 있겠죠? 지금 학교에 안 다니셔가지고 강혜진 선배가 안 다니셔서 지금 이제 마음으로 연대하시거나 박내전 기념사업회 통해서 같이 이제 조금씩 공유를 하고 있고. 우리 박내전 기념사업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내군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님의 친동생. 우리 숭실대가 배출한 우리 정말 시대의 영웅인데 이제 열사 되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또 도와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차상호 학생도 집회에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좀 뜻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좋습니다. 다시 미안개발 문제점으로 와서 최강희 노무사님. 그러니까 18년간 장기 특혜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약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 18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는다는 게 관련 법 규정에서 이를테면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그러니까 줄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내부 규정인 구매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 수익이 가능한데 실제 학교의 내부 규정을 봐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예.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개 경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예. 하는 경우에는 예. 경고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세종대학교나 안양대학교, 뭐 광주대학교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 숭실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예. 임금이 정말 낮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교가 월 143만 원 수준이라면 평균? 예. 우리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2만 원입니다. 112만 원? 예. 아니, 작년 잠깐 기준으로 예, 노무사님 잠깐요. 장보아 어머니. 네. 아니 11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생활 안 되고요. 더 기가 막힌 예. 거는 이게 노조 설립한 후에 예. 임금입니다. 아, 그 전에는 그 전에 그것도 안 됐는데. 예, 그 전에는 100만 원도 안 되고 또 예. 그 임금 제도가 포괄 임금제라고 그래서 예. 지금은 시급으로 따지는데 예. 그때는 포괄 임금제라고 그래서 100만 원도 안 받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노조 만드니까 조금 예,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맺힌 이야기 쭉 생각해 놓으시다 좀 이따 쏟아 부으셔도 예, 돼요. 좀. 미치겠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 먹고 살라고 지금 네. 생돈으로 간 건데 반짝값 네. 벌러 가는 거 아닌데. 네. 아니 근데 노무사님 우리 네. 청소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런 100만 원도 안 줬다면 최저임금법도 위반한 거 아닌가요? 근데 딱 최저임금을 준 건가요, 당시? 네, 그 겨우 이제 그걸 넘는 상황이었고요. 딱 그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무조건 그 이상 줘라는 거지. 그렇죠.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처럼 부려먹잖아요, 이놈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우리 한번 이종하고 한마디 하죠. 최저임금은 그 이상 무조건 줘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걸 최고임금으로 해버려요. 저희 알바생 네. 이렇게 저처럼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 해봤었고 예. 했는데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해도 예. 5,500원, 5,300원 이렇게 주는 거 저희 학생들이 이 문제 청소노동자 문제에 많이 공감해서 서명도 예. 많이 하고 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근데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우리 현실과 좀 다르지 않다. 예. 학생들도 좀 너무 이게 너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노무사님 다시 케이스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최저임금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정된 금액이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근데 임금체불도 했어요? 네. 최저임금 겨우 최저임금인데. 뭐 이런 XX가 다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임금체불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됐는데도 네. 2012년도, 2013년도에 해당하는 노동절 수당 310만 원은 네. 지급을 해줬는데 예. 연차 수당 2,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지금 체불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예. 거는 이 금액이 우리 민주노조 소속 47명에 한했던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209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까지 합하면 이미 거의 뭐 수천만 원에서 억까지 가는 거고요. 예.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 업체가 18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저희가 추정은 하지만 예. 이 수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예, 그동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아까 이분께서 발전기금으로 그 수억 원의 그 돈을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도 겨우 턱걸이하는 사람들의 예. 임금 체불을 해서 그 돈 갖고 생색내기 한 것밖에 되지 않는가? 예. 저는 이렇게 아주 바라볼 수밖에 기가 없는 막힌 거죠.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 장보아 어머님도 체불 못 받은 돈이 있으신가요? 예, 있죠. 아, 그럼 개개인당 한 몇백만 원씩 되나요? 몇십만 원? 최소 최고 한 200만 원 정도고요. 최하는 뭐 예. 몇만 원 정도 있지만 예. 그게 이제 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수천만 원 임금 체불이 뭐냐면 노동절 수당과 연차 수당이에요. 예. 그럼 노동절 수당이라고 뭐냐면은 5월 1일 날이 노동절의 날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는 노동자가 쉬는 날이에요.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 학교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노동자들이 가서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쉬는 날 일을 시키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예. 근데 미안개발은 용역업체는 여태까지 안 줬어요. 그것도 안 줘요? 예, 그것도 안 주고.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날, 노동자들 하루라도 편하게 쉬는 날인데 네네. 일 시킨 건도 모자라서 돈도 안 준다. 그것도 안 주고 예. 또 연차 수당이라고 뭐냐면 연차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연차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입사해서 1년이 지나면 15개가 예. 발생하는 이게 연차 제도인데 예. 그 미안개발은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장이 이제 면담하면서 하는 말이
휴가래요. 연차는 절대 끊내지도 않았고 예. 휴가를 주는데 여름 방학 때 6일, 웬만하면 방학 때 써라. 예. 휴가라 그러면서 그리고 겨울 방학 때 6일. 그래서 예. 12일을 휴가라고 쓰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연차 제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정을 했어요.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그 근로감독관이 6개월이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8번이나 노동부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그 힘들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해야죠. 네, 신고했는데 진정해가지고 받아낸 게 예. 체불금품 확인원 2,400원에 대한 그거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는 받았는데. 예. 아직도 돈도 안 주고 있나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예. 이제 그 미안해서는 노동조 수당만 300만 961원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민사소송 중이에요. 확인서 노동부에서 체불이다라고까지 확인했는데도 예, 예. 안 주니까 어쩔 소송을 하고 있나? 예, 인정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 저희가 없는 돈에 저희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시는 예. 조윤주 변호사님을 통해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노동부에서 고발 같은 거 안 하나요? 그래서 상습 체불 사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14년 8월 5일 날 기소 의견으로 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서울중앙지검인가요? 어디로 송치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에서? 네. 아니, 이것들이 완전히 노동자들이 조금만 파업한다 해갖고 약간의 규정 위반만 있으면 막 이잡듯이 잡으면서. 그렇죠. 사용자들이나 자본가들이 저지르는 세상에 그 청소노동자분들 정말 100만 원 안팎밖에 못 받아갖고 그 몇십만 원, 그 몇백만 원 소중한 돈 달라는데 네네. 그걸 안 주는 놈들한테 지금까지 작년 8월이면 벌써 그렇죠. 얼마가 6개월 정도가 지금 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거 지금 당연히 지금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사들의 고난이 세니까 예를 들면 불러다가 당신들 이거 임금 안 주면 바로 우리가 기소하겠다라고만 해줘도 네네. 심지어 어떤 사용주들은 벌벌 떨면서 예, 제가 지금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죠. 조금 착한 검사님이 노력만 해주면. 네네네. 그럼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꼭 우리가 사람 처벌을 막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금 받고 처우 개선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도 저희가 이게 법적인 절차잖아요. 예, 누가 예. 법적인 절차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 예, 전에 예. 이제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니까 예. 서로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과정이 없었던 거죠. 용역업체에서는.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지금 그러면 천막 농성하고 파업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파업은 아니고요. 예. 천막 농성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합법 농성 중이라는 네네. 거죠? 예. 천막 농성 중입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이제 맘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라 그랬는데 노조 탄압도 심하고 네. 심지어 임금도 떼먹고 아주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네네. 좀 이따 최강희 노무사님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갔었었죠? 예. 그 이야기 해주시고 예,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님 진짜 좀 그냥 다니시면서 겪었던 서러운 일 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되고. 네. 너무 많아서 뭘 그러니까, 소개할지 예, 모르겠지만. 아니 쭉 이야기해보세요. 예. 저희들도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이제 김사풍 아까 들으셨죠? 예, 사장님. 예, 이분이 예. 사장이 오면은 깨끗하게 청소해라. 예. 청소해라까진 좋아요. 우리가 예. 청소원이니까. 예. 근데 오시면 인사를 잘해라. 잘 보여야 된다. 인사까지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반가우면 그냥 인사하는 거고 네, 목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이렇게 왕도 아니고. 청소하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일부러 인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김사풍 사장님의 또 따님이 계셔요. 네. 지금 현재 사장이죠. 여자분이세요. 네. 그분하고 그 뒤에 관리자들 부장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감독. 이제 이제 청소를 어느 정도 하나 이제 조사를 쭉 이제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가다가 다시 또 주르르 옵니다. 와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자기네들한테 인사를 아니 청소하신 분들 바빠 죽겠고 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네들- 인사까지 강제로 시키는 예, 거니까.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청소하다가 네. 우연히 마주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사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야, 그러면서 예. 지금의 사장 예. 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별로 보자. 아 청소를 인사를 인사를 안 한다 하는 그러면서. 개인별로 보자 그러고 가십니다.
부려먹는 것도 네, 서러운 일인데. 그러고 또, 이분은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예. 좀 용모가 좀 수수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머리도 그냥 집에서 그냥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예. 대부분, 저도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만, 첫 차를 타는 예, 분들. 예,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예. 솔직히 그냥 일어나서 그냥 뿌시시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오면서 뭐 화장 좀 해라라든가 뭐 예. 머리 좀 다듬어라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직접 말 못하면 옆에 같은 노동자들한테 아유 저 사람 보고 좀 어떻게 좀 잘 꾸미라고 그래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아니 뭐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힘드는 건데 뭐 보여주는 것도 오면서 뭘 꾸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예.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일하는 층이 좀 열악한 층도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레지만 살짝 해도 깨끗하게 광이 나는 층이 있고 예, 예. 빡빡 문질러도 또 광이 안 나는 그런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분이 그 층은 좀 열악한 환경이었나 봐요. 열심히 해도 그게 이제 때가 이제 안 벗겨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여 사장이란 분이 오셔갖고 이거 왜 청소 이렇게 안 했냐. 그래서 아니다 한번 문질러 봐라. 예.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이제 문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안 벗겨지니까 옆에서, 거 봐요, 사장님, 그거 안 벗겨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사장은 또 뿔이 났겠죠. 나름대로 이제, 예. 청소원이 말대꾸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구석에 몰아넣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예. 막 그냥. 말대꾸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현장에선 직접 예. 없었지만. 아니 무슨 뭐 숭실대 조연아님입니까 그분이? 지금 듣고 보니까 그분이 떠오르는데요. 대한항공의 조연아 네. 선생님이 비슷한데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혼자 코너에 몰리니까 나 예.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너무 서럽고 너무 네, 열받고. 예, 열받고요. 원통하죠 정말. 예, 예, 돈 예. 벌러 간 건데. 예. 이런 일은 예. 많고 또 이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예. 그전에는 지금은 휴게 시간이 3시간이었지만은 그때는 8시부터 10시 한 타임, 예. 12시부터 2시 한 타임 이렇게 이제 휴게 시간인데 그럼 2시간씩 휴게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1시간 전부터 이제 동원을 합니다. 예. 이 청소 노동자들을. 예. 그러면서 이제 청소하는 그 작업장을 이탈을 해서 다른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예. 수당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그 무거운 이제 자재라든가 무슨 창고에 막 이런 걸 운반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다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다가 예. 발톱에 찡기면은 예. 발톱 빠진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요. 예. 그런 산재 것들. 처리도 안 해주고. 산재 처리 그런 건 말하기 진짜 말도 또 못 억울해. 꺼내는 분위기. 예. 그러고 그 학교 주변에 또 빌라를 많이 사놓았다네요. 또 예. 숭실대에서 예. 거기까지 가서 청소를 합니다. 아 숭실대가 사는 빌라. 숭실대는 왜 아니 저기 이주영 아구님. 예. 숭실대는 뭐하러 빌라를 산 거예요? 뭐 깁스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네. 땅들을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네. 네, 학교 사가지고 부동산을 좀 올리거나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라는 거 아니면 학생들 그래도 뭐 공공기숙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 네, 그런 건 부동산 전혀. 투기를 하는 거구나. 예, 부동산 어차피 투기를 그쪽 하고 상도동 그 일대가 네. 언제든지 개발될 수 네, 있고 여기 자 있어요. 목이 좋으니까 네. 우리 탱곰님께서 청소노동자들 회사 대학 직접 고용해 법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은 종속되지 않게 노동자가 주인되는 말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삐리 좀비님 세상에 청소하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덕담은 못 건넬 망정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한다고 저것들을 확 돼지만세님께서 그 정부의 그 사학재단이구만. 정부는 국민을 탄압하고 용업체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씨벨놈들아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너무 좋게 합니다. 좀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발음이 정확히 잘 들으세요. 씨벨놈들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아니 정말 저도 그렇게 욕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뭐 그분들은 뭐 보니까 이 미양대 발음 뭐 거의 대한항공의 조연아 선생님이랑 비슷한 그 멘탈리티네요. 네. 청소 안 한다고 불러다가 혼내고 네. 이거 매뉴얼대로 했는데 똑같잖아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본인이 잘못 알아가지고 왜 이거 안 되냐 그래갖고 안 되는 건데요. 어차피 했더니 말대꾸 한다고 혼내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보다 말대꾸. 더 심한 사례도 예.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계속 말씀하세요. 이거는 또 이제 심할서 대행진입니다. 예. 심할서 대행진. 심할서. 예, 심할서 대행진.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 대한항공도 그 사무장 승무원들한테 심할서 쓰게 했거든요. 네. 잘못 돕는 분들한테.
뭔 일이냐 이게 이게 진짜 이제 도대체. 뭐냐면은요, 예. 이제 작업 중에 그냥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혼자 작업하는 게 있고 공동 작업이 있는데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옆에서 말 나눠도 괜찮잖아요. 작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야 일이 재밌게 되고 신나게 하는 예, 거죠? 금방 예.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심화서 쓰라 예. 그러고 또 유리 한 300장을 나르면 힘이 들잖아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 한 거의 70 가까우신 아, 유리를 분들이 300장이나 나눠야 예, 아침에 나르는 경우가 유리. 그러니까 청소가 아니라 무슨 뭐 잡일을 시키는 거예요? 잡일이에요, 여태까지 하는 거. 아까도 잡일하다가 발도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자재운반이 내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업무 예, 이외의 예, 업무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300장 남고 바로 이제 그 옆에 이제 연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겨울이니까 난로를 놓으라고 그래서 놓으러 갔는데 그 난로에는 그 연통이 있잖아요. 예, 그 예. 연통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예. 유리 구멍이 안 뚫리니까 잠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커피를 먹는 와중에 이제 감독이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심화서 쓰라고 그러고 심화서 쓰라는 거 유리 구멍도 우리가 뚫어야 돼요? 뚫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유리 이렇게 구멍 뚫는 건 약간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님이 아니라 남자들. 이제 남자들이 와서 같이 예. 남자 우리 청소년 예. 그러면서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예. 그러면서 심할서 써라. 예, 심화서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일할 거면 집으로 가라는 둥 뭐 벨 소리 다 하면서 낮에 심화서 쓰라고 그만. 난리 칩니다. 똑같아 대한항공 조연아 선생하고 예. 나가라는 거잖아 무조건. 예. 너 내려. 이 비행기 못 가. 이런 거하고 똑같이 너 나가. 이 대학 청소 못 해. 뭐 이런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일을 끝마치고 이제 점심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잠깐 한 여유가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본다든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걸리면 심화서 또 써야 됩니다. 아, 노무사님. 네. 그 회사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렇게 네네. 노동자를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뭐 제재 수단이 없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노동자 괴롭히기 금지법 뭐 논의가 네, 있는 거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있다면서요. 예,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방금 예. 우리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말도 뭐 안 되는 것들 지휘 감독 책임, 지휘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데. 네네. 근데 프랑스에는 정말 그 법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회사다 하더라도 회사나 상사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거나 네네. 비인격 초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어요. 아, 그런 정말 거 우리나라에 그런 거 그런 법이 꼭 있으면 만들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기가 그런 막히네요. 지금 법은 네. 도대체 미안개발은 어떤 회사인가요? 숭실대만 관련하나요? 아니면 어디를 관리하고 있나요? 이 용역업체가 특이하게 예. 여러 가지 군데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숭실대학교 딱 한 곳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18년 동안. 18년 동안.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최저임금 정도로 착취한 다음에 돈 벌어갖고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학교에 돈 내면서 학교 측은 약간 유착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네네. 어때서 이주영하고 보기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예. 학생회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네. 뭐 그분들 저랑 의견 일치하진 않지만 이 얘기는 했어요. 예. 미완개발 문제가 이렇게 많고 시끄러운데 도대체 왜 교체를 안 하는지 우리도 네. 이해할 수 없다. 아, 우리 예. 숭실 학생회. 그러니까 이제 네. 학생회가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운동권 학생회는 아닌가 보죠? 네, 약간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운동권 학생회? 예, 예, 반운동권은 아닌가 봐요. 반운동권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극단적인 사고만 아니면 돼요. 꼭 운동권이 꼭 되란 법 없잖아요. 요즘 학생 운동권이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운동권이 될 수 있죠. 대신에 운동은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의에 조금이라도 연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는 못하고 아, 있습니다. 적극적이는 않는데 네. 이거 학교 측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네. 대학본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주영하고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서 피켓팅도 해보고 하면서 관리팀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면담도 예. 했었어요. 학생들이 예. 직접 가서 예. 했는데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은 미완개발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민주노총 이야기만 듣고 아, 이제 좋은 회사다. 학교에 발전 기분도 많이 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뭐 대충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모르는 뭐 장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다. 오, 네, 그런 예. 말씀들을 하세요. 주로 뭐 그리고 이제 그 미완개발이 어쨌든 그 사장님 김사포 회장님 되게 좋은 분이다 이런 예.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네.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인비저블 핸드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인비저블 저스티스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이지 않는 정의. 그건 그렇죠. 죽은 정의인데. 주로 이제 정의는 안 예. 보이면 죽은 거예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이완개발이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예. 7, 8억 정도 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만의 장점이 있다. 막 이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싸게 자기들이 했다. 18년 동안 해서 예. 감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의혹을 밝히고 싶어서 정보 공개 요구나 이런 것들 목소리를 외쳐도 예. 뭐 전혀 되는 건 없고 뭐 대학이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 착한 사용자, 모범 사용자의 전형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부려먹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는 그쵸. 그런 정반대의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본부에서는 뭘 합니까? 예, 계속 뭐 직접 고용한다거나 이 문제 해결할 의지는 없는 건가요? 항상 이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수의 요- 계약도 할 네. 수 있고 공개 네. 입찰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어제 꼭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최근에 을지로위원회가 갔을 때 그렇죠.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화 을지로위원회. 네. 그때 좀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막 거의 편지 쓰고 전화해가지고 막 네. 사정 했었거든요. 공대위 차원으로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직접 요청하셨군요. 예. 직접 통화했었어요. 그래서 예. 도와달라고 해서 오셨었는데 예. 저는 이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라고 예. 희망을 좀 품었었어요. 예. 학교의 전향적인 자세 이런 예. 거 있었는데 했던 이야기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법을 만들면 지키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처우도 열악하고 이 예. 문제 지금 이렇게 왜 방치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잘 이미 근로자 보호 지침 이런 거 읽어봤고 수의계약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법을 이게 강제성 없는 거 아니냐 법을 만들어주면 지키겠다. 그러니까 저기 네. 우리 그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 우원식 의원,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 누구냐? 유은혜 의원, 유은혜 의원님. 세 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문이 국회 교문이 예, 교문이 있어서. 네. 관할하는 교문 의원들이 두 분이나 끼어 있는데도 네, 아주 건방진 태도로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을 굉장히 모욕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저 뭐 관련된 관계자분 예. 쪽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화가 나셨다. 예. 그래도 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예. 우리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 우리 노동의 현장 가서 구석구석을 이렇게 누비시는 예.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가서 이렇게 좀 간담회를 한다든가 면담을 하게 되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정리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는데 예. 어떻게 된 게 숭실대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법 만들면 법을 지킬게요 이런 태도구나. 그렇죠. 법도 못 만들면서 왜 여기서 그러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준규직들에게 우리 노동부 지침 보면 시중 노임 단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공공 사립대학이니까 그거 안 지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으로 강제하면 지키는데 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책임은 완전히 지지 않겠다 이거네요. 또 그 지침에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고용승계. 예.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죠. 영역업체 같은 경우에 예. 바뀌게 되면은 맞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노조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열심히 하는 우리 노동자 간부를 딱 찍어서 해고를 예.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 보장, 그다음에 예. 고용유지, 그다음에 하청을 주는 건데 재하청은 또 금지시켜야 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미안처럼 노동법을 위반한다든가 노동인권을 예. 탄압하는 경우에는 예. 그 즉시 계약 해지를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지침 저도 받고 예. 올해 1월 1일부로 그 정부청사 세종시 정부청사 예, 맞습니다. 경비 관리 노동자들 네네. 45명 가까이 잘렸잖아요. 네네. 그거 저희가 바로 우리 일반 노조랑 아, 충남직 노조랑 그렇죠. 노동자 참여연대가 예. 문제 제기해서 언론에 한겨레 신문에 크게 나오면서 네네. 전원 다시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용승계하게 돼 있는데 업체가 네네네. 바뀌어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지침이니까 법이 아니니까 법으로 만들면 지키겠다. 뭐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게다가 이제 숭실대가 원래 그랬어요, 대학 본부가?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시작을 하면서 원래 예. 처음에 이거 도와달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해보자 도와달라 예. 해서 했었는데 1,500명 서명을 받았었어요. 아, 그래서 1,500명이나 네, 3일 동안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을 해서 어머님들 같이 운영을 해서 1,500명을 받아서 예.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 예. 이제 그런 예. 지지를 받으면서 했는데 교직원분들 중에서 이제 익명의 선배님들 학교 선배님 출신 교직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러니까 저를 말리는 게 아니라
되게 예전에도 그런 노점상이나 학교 근처 노점상 예. 이런 것도 투쟁할 때 학교가 용역 깡패를 동원한 적이 있었다. 예. 되게 우리 학교가 굉장히 빡센 학교다. 그래서 아. 하려면 잘 싸워야 된다. 나쁜 쪽으로 빡센 학교다. 그렇죠. 나쁜 쪽으로 네. 빡센 학교. 네. 네, 굉장히 빡세니까 이기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통이 아니다. 네, 보통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아서 학생회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평의원회라고 해서 이제 그런 대학 평의원회. 네, 대학 그렇죠. 평의원회에 가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대학 노조원 이제 그런 교직원 분들과 네. 교수 협의회나 혹은 뭐 그런 분들의 구성원들의 총학생회도 그때까지는 예. 좀 도와줬어요. 예. 그때까지는 그런 의견 반영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공개 입찰도 결정을 하고. 아, 대학 평의원에서 네, 공개 공개 입찰을 결정했어요? 공개 입찰 하자고 거기를 의결한 예. 거죠. 의결해서 예. 총장한테 넘기는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개 입찰해야 된다라고 의결도 하고 워낙 의혹이 많으니까 네. 이제 평의원은 예산 자문권을 근거로 해서 관련된 정보를 어쨌든 이 용역 업체와 학교 간에 오가던 그런 정보들이나 예산 감시를 더 강화하기 예.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한다. 예. 그래서 등심이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평의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한 번 더 평의원회를 열자라고까지 결의를 다 한 거예요. 그때 예. 이미 가이드라인 다 나왔어요. 그게 작년 10월 달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되게 그때까지면 되게 좋았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냥 위로 올라가서 저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평의원회 일단 학생들이 그런 거 활동한 거 자체가 별로 이게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 청소 용역 심지어 저 말고 다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어머님들한테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외부 단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학교 구성원이 아니지 않냐 청소 노동자는. 예. 근데 너희가 왜 학생들이 왜 이것까지 참견하냐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고 저한테는 이제 왜 학생들이 참견하냐 예.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었고 또한 평의원회가 의결했더니 이건 대학 평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해서 부총장이 직접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의원회가 원래 평의원회 의결된 사항이 강제가 안 되죠. 지금 사립학교법에서.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네. 거부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평의원회 의결을. 네, 그쵸. 와.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은 구성원이 아니다. 네,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아니, 매일처럼 365일 매일처럼 우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구성원이 아니면 누가 구성원입니까 도대체 학교에? 오로지 그냥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네. 그래서 뭐 학생들 입장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쵸. 등록금도 비싸게 받고 올해도 동결했죠. 예. 예, 올해 동결이 일단 되었고 다행이고. 자, 우리 숭실대 학우들도 조금 더 힘을 더 모아야겠는데 이렇다면요. 평의원회 의결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이 평의원회 의결까지 하고 해서 예. 이 문제가 탄력을 받아서 학생들이 예. 학생회들의 힘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학생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예.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의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예. 이렇게 뭐 정치적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학우들 내부에서. 민주노총이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소수가 있죠. 소수가 있는데 그럼 한국노총이면 된대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모르죠. 아니, 우리 개념이 없죠. 한국노총도 노동자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외부 단체 막 이런 또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학생회들이 이제 좀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 복수노조 그러면 문제 외부 단체인 참여연대하고 반값 등록금 국민보험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반값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도 그쵸. 생기고 취업 박자금 하한제도 생겼으니까 다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 진짜. 그 외부 단체 해서 지금 국가장학금 1, 2분위까지 올해는 지금 1년 480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소득. 그다음에 취업 학자금 상한제. 그쵸.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거로 바뀌었고 이자에도 원래 7, 8%대를 2.9%까지 떨어뜨려 놨거든요.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그거 다 토해내라 그러세요. 진짜 아니, 정말 그 논리를 펼쳐 외부단체가 싫으면 다 토해내야죠. 그런 예. 말씀들이 네 되게 저희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활동하는 파랑새서부터 일어난 사람들이 예. 민주노총 편향 막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나중에 때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방금 얘기한처럼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순간 예. 그놈의 외부단체 제3자 많이 이 사회는 우리 모두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사회예요. 제3자나 외부단체 없어요. 다 직간접적 이해관계와 다 아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한 국민이고 한 지역에 살고 있고
더더욱이나 매일처럼 보고 있는 청소와 노동자들인데 좋습니다. 자, 숭실대 이야기 잠깐 듣고 우리 저기 장보아 어머님 좀 이따 한 매치나 더 해주셔야 돼요. 네. 더 있는 것 같아. 네. 더 많습니다. 과기대. 네, 과기대. 과기대도 지금 천막농장 있잖아요. 서울 과기대. 과기대 천막농장. 옛날 서울산업대죠. 맞습니다. 국립이군. 네. 그러니까 국립 사립할 것 없이 난리구만. 예, 노무사님 대학교가- 어떻게 됐어요, 과기대? 오늘 오신다겠는데 지금 무슨 투쟁 상황이 발생해서 못 온 거죠? 급박한 지금 투쟁 상황이 예. 발생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이영희 회계감사님께서 예. 그날 삭발 투쟁을 하신 분께서 직접 오셔서 예. 이 말도 안 되는 또 과기대 상황을 또 예, 이렇게 예. 직접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지금 갑자기 그쪽 분에 일이 생겨가지고 예. 오늘 안타깝게 좀参상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과기대학교 우리 과기대분에는 천막농성 26일 차입니다. 아, 26일차. 벌써 26일 동안 파업하고 계시나요? 파업은 아니고요. 파업은 아니고. 예.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과기대분에는 작년 4월달에 노동조합이 창립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그 노동조합 설립의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 이제 청소관리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이분이 거의 뭐 10년이 넘는 동안 1인 독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 거기에도 또 그렇죠. 대한항공 예. 한 분이 계신가요? 예. 아니, 왜 이럽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가. 그리고 뭐 부당해고와에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왜 다른 사람하고 동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예. 예, 그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드니까 부당해고를 유도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한테 뭐 일정 부분 운영비가 지급이 된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불투명한 재정 관리가 있어왔고 예. 또 이분이 되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상당하게 이 좀 막말을 일삼아서 예. 우리 청소관리소장 이분을 대한 투쟁을 요청해 예. 전개해왔고 여기에 더해서 정년연령과 고용승계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예. 작년 10월에 투쟁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고 예. 그래서 고용승계 보장, 예. 정년 50에서 연장까지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2015년도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옵니다. 예. 이 용역업체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라는 곳이에요. HID! 맞습니다. 아니, HID가 북파공- 청소 용역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 우리 영화 실미도에서 북파공장원 하신 예. 분들이 어쨌든 그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 많이 응원해드리고 그렇죠.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가 단체가 낙후됐기 이제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 그래서 그 단체가 이제 공식화가 됐잖아요. 예. DJ 정권 시절에. 예.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영역업체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 청소 용역도 예, 하신다. 청소 영역을 하고 제한군인회가 상조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TV의 아는필 기자님 들어오셨어요. 오늘 또 우리 숭실대 과기대 청소노동자들 사연을 요 생방송 라디오하고 팟캐스트 말고 네.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아. 기사로 써주시는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아는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예, 와,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래가지고요, 용역업체가 들어오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예. 한 달간 당신들이 일하는 걸 보고 예, 근로계약서를 쓸지 말지 결정하겠다. 예, 두 번째.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린 이미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새로운 영업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3개월짜리 가계약서를 쓰도록 하겠다. 예,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다면은 각각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쓰겠다. 예. 뭐 이거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정부 않습니까?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문제 있는 청소 관리소장에 대해서 유임하겠다. 예. 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만나자 예, 예.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예. 어떤 것까지 했냐? 첫날에 비닐을 덮고 잤어요. 예. 그 정말 추운 날에.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총장님이 나가니까 그 총장님 나가는 도로 앞에서 예. 누워버렸습니다. 아, 우리 과기대 총장님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과기대 총장님이 어떻게 하셨냐? 뒤로 돌아 나가셨어요. 아, 사람이라면 안 만나주시고? 그렇죠. 사람이라면 아니 총장이 뭡니까? 그 학교 어른이시잖아요. 최고 책임자이기도 그렇죠. 어른이시죠. 청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예. 뻔히 뭐 비닐도 천막 덮고 다 알고 예. 아니 누가 이 차 지나가는데 그 도로에 눕겠어요. 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반대로 걸어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역할인가? 대학 총장들이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장관급 처우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관급 처우를 해주는 이유는 그리고 존경을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래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에 잘 공공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 울부짖는 청소 노동자들 그렇게까지 근데 HID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무사님? 어떻게 HID가
국공립대 청소노동자 용역까지 맞나요? 이 그걸 뭐 그것을 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은 네, 아까 그 예. 국가개합법에 범하게 되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훈단체 비슷한 겁니다. 예. 예, 어찌됐든 그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보훈단체들이죠. 주민등록번호 보훈단체.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나 뭐 정부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경쟁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 이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딱 찍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이번에. 네. 근데 문제가 된 건 예. 뭐냐면 이 새로 들어온 영역업체가 예. 기존에 2012-13년도에 예. 한밭대학교에서도 예. 직원들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초우하고 예. 상당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게 HID의 그 청소 영역업체 또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HID가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회사 이름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이름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그게 그겁니다. 영역업체 이름.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네네. 근데 어쨌든 자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네. 뭐 수의계약 맺는 것까지는 또 저희가 존중을 한다 치고 네. 그런데 와서 함부로 해버린다. 그렇죠. 와서는 아니 직원들을- 자기들도 그렇게 큰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청소 노동자분들이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라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신답니까? 정말 예.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예. 보면 다 힘들게 사는 처지인데도 거기서 또 을병정 관계가 또 생긴다는 게 정말 마음이 저는 안타깝고요. 지금도 광화문 99년도인가 광화문에서 네. 99, 2000년도인가 HRD 분들이 이 국가가 부파 공작원들을 네네. 부파를 했거나 부파 공작을 양성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니까 네. 광화문에서 이분들이 정말 가스통 들고 시위를 했었어요. 정말 맞습니다. 살벌한. 네. 제가 그 현장까지 가서 경찰들한테 저분들 이야기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분들 얼마나 억울한 분들이냐. 국가에서 부파도 하고 심지어 부파는 안 간 분들도 일부 있지만은 그렇게 훈련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실미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국가가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진보 언론에서 그분들의 오히려 존재를 더 도와드렸죠. 도와드리고 네. 국가가 나쁜 짓 그만해라 그랬거든요. 그런 약자 이치 있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 예. 과기대분의 회계감사님께서 예. 결혼기념일 37주년을 앞두고 예. 삭발을까지 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여성 청소 노동자 여성 오늘 청소 오시기로 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막 삭발 농성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천막 농성하고 예, 있고 그 천막 농성하면서 이제 거기서 청국장도 끓여 드시고요. 예,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예. HID 청소 노동 어떻게 거기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들었던 내용은 뭐 예.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접근을 한 거고 예. 그 관리소장 아까 예. 그 문제 있으신 분한테는 그러니까 10년째 관리소장 하시는 분. 예. 그분한테 뭐 이른바 과기대 청소 독재자라는 네. 말을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분한테는 이제 뭐 면직, 그러니까 예. 관리소장직을 내려놓고 예. 이제 평 예. 직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걸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안을 낸 거고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전해 교섭 들었습니다. 중에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교섭 중입니다. 고용 승계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확실히 써야 되니까 고용 승계가 되는 건데 예. 예, 그 부분도 거의 그 부분은 이제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네. 그 지침 안 지켰다가 난리 나가지고 전부 그렇죠. 승계했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예. 과기대는 또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국립대니까.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도 이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예. 대해서 정말 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만약에 그 지침 안 지키고 있으면 저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죠. 노동부는 뭐 하고 있느냐. 네네네. 교육부는 뭐 하고 있느냐. 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지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정부 시민사회 지침을 지켜라라고. 예, 우리 시민사회단체 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과기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과기대 학생은 뭐 흔들 말하는 운동권 학생회도 종종 당선되는 걸 제가 몇 년까지 봤는데 도와주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총학생회가 연계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집회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으면 예. 뭐 두세 명 이렇게 짝을 지어 와서 이게 맛있는 것도 사오고 우리 청소년분들 고생하신다고 예.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뭐 학생회 단위가 공식적으로 나서고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정말 전국 대학의 대부분 학생회가 뭐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 결국은 참 우리 청소노동은 더 외롭게 대학 노조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 노조에서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예.
민주노총에서도 정규직 노조가 나눠지고 또 비정규직 노조가 나눠지고 예. 뭐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할 때 이제 정규직 노조가 도와주면 좋긴 하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CNM 우리 노조는 정규직 노조랑 비정규직 노조가 단결 투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50일 만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최고로 아름다운 최근에 가장 네. 감동적인 분. 어때 숭실대 대학 노조에서는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평의원에 올라오거나 예. 이러시면 적극적으로 또 의견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예. 우리 청소 노동자들 유리하게. 예. 그리고 좀 숭실대학교 대학노조가 이제 무조건 가입 그 유니온이 무조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가입. 그걸 그래서 저기 클로즈샵이라 하나요? 유니온샵이라고. 유니온샵.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기본 이런 문제 사안 공유도 빠르시고 예.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이런 건 되시는데 대신 이제 역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진짜 이제 투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예전에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예. 지금 그 국회의원 그 뭐 모독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예. 지금 학교 총장한테 붙어 있는 분들이 과거에 또 대학노조 위원장 출신들이고 예. 그 사실 좀 성향이 좀 바뀐 게 있고 혹은 이제 좀 소극적이세요. 많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찍히면은 다 좌천되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적극적 활동을 못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예. 공감 정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 정도. 숭실대 대학 노조는 소속이 어디예요? 한국노총 소속이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소속. 소속이요. 네. 아, 이게 도와는 주시는데 조금 아쉽다. 그쵸, 그 정도. 네. 야, 이건 정말 민주노총 내에서도 정말 노무사님, 네네. 그건 쓴소리 한번 하셔야죠. 민주노총 내 과기대 노조는 어디 소속이에요? 과기대 노조, 직원 노조. 거기도 대학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네, 민주노총 소속인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 노조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자주 만나 같이 투쟁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성의 직원 이번에 기성예비 문제 때문에 네네네. 기성의 직원 고용 승계니 이거 문제가 돼서 우리가 네네. 그거 같이 고용 승계돼야 된다라고 투쟁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러니까 자기 직원은 소중하고 네네. 가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는 별로 안 소중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그 학내 내부에 예. 뭐 권력 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진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NM 투쟁처럼 정말 예.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하는 아름다운 예. 장면들을 예. 우리 민주노조가 먼저 앞장서서 예. 그런 모습 또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서 예. 비정규직이 정말 힘들 때 정규직이 정말 손잡아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민주노조의 예, 그럼요. 모습이지 않을까. 예, 그럼요. 네. 우리가 민주노총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대학노조 선생님들이 아마 좀 더 많이 도와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호소를 드려보고요. 아니, 우리 꼴통 IT 조합원님이 유명한 조합원님이신데 그 클로즈드 유니온이 맞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노무사님 저기 네네. 오픈샵은 그거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니온샵이 의무가입이죠. 유니온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규 그러니까 직원이 되자마자 바로 가입돼요. 예, 이제 노동조합 조직 대상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은 유니온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입사를 하는가 동시에 그 자동으로 그 노동조합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가 그 노동조합에 소속이 안 되면 입사가 안 되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클로즈드 샵은 뭐죠? 저도 그게 그러면 아니 그건 탈퇴가 아예 안 되는 샵인가? 예. 더 강력한? 더 강력한 거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즈샵. 예. 예, 좋습니다. 예, 다시 우리 장보아 어머님 네. 한 맺힌 이야기 생각하고 계시다가 또 이제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또 물품, 청소 물품. 네. 예. 대청소 때는 예. 이제 세제 청소를 한다면 이제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예. 왁스 걸레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그거를 좀 달라 하니까 예. 감독이 그런 거 다 주면 회사 망한다고 소리를 괴뢰 지르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 사서해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서 자비를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네. 회사에서 장비를 안 주는 회사가 있나요? 네. 그리고 예. 남자분들은 이 장갑 같은 것도 최하 2켤레는 줘야 되잖아요. 예. 빨아서 썼으면 딱 한 켤레만 주고 저기 청소하라 하고요.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저도 들어갔을 때 입사할 때 네. 유니폼을 주잖아요. 네. 저 구석쟁이에 짱 박혀놓은 다른 사람이 입던 거 입었습니다. 진짜로. 아, 다른 사람 걸 줘요? 네, 다른 걸 주더라고요. 새 거를 안 야, 주고요. 우리 그 힘든 어려운 시절에 군대를 네. 가도 군복은 그래도 새 거 주던데. 큰일 난. 아니 근데 최강 검사님 네네네. 지금 우리 과기대나 지금 숭실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과 갑질이 있었는데 뭐 녹취나 녹음이나 영상 녹화해놓은 거 없어요. 이거 같이 공개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직접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노조가 생기기 이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퍼 갑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따로 개별 면담을 한다든가 또 이런 뭐 현장에 그런 관리자들이 예. 폭언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고령의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녹취를 한다든가 뭐 예. 동영상 찍어놓는가 이런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육성 증언으로밖에 예. 저희도 지금 이게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게- 노동자를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죠. 녹음 녹취해 놓으실 생각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모르죠. 그런 거는. 지금부터라도 혹시라도 있으면 네. 꼭 녹취 녹음해 놓으세요. 네네. 이런 건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많이 도와주시잖아. IMF 사태도 연대해 주시고 네네. 대남공도 그랬고 백화점 알바 노동자들 순환에서도 그렇고 요즘 가만 안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비정규직이나 또는 뭐 슈퍼갑질 당한 피해자거나 알바 노동자들 집집마다 한두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이 된 거예요. 이제 민주노총 일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숭실대 과기들도 그렇게 뚫고 나간 학내에서 학생들과 또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밖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치고 나가야 돼요. 같이 연대해서. 네네네. 명탐정 코나님께서 하나 이건 소개 좀. KT가 또 한 번 막장 행태를 보였네요. KT 위즈 야구단이 신고 선수 옛날 표현으로 연습생 신분 선수들이 근로계약서도 안 주고 방출할 때 자녀급여도 안 줬다네요. 이 부분을 스포츠 전문 변호사인 장다령 변호사님이 이 사건 다루고 계시는데 조합원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야구 특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의견 주세요. 좋습니다. 명탐정 코나님, 장달령 변호사님 저도 잘합니다. 체육 10년대 운영위원도 하고 계시거든요. 체육계의 비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추방하면서 체육 10년대라는 NGO가 있어요. 아주 좋은 그래서 단체네요. 장달령 변호사 한번 모셔서 우리 으라차차에서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이라든지 그런 부조리나 을로 당하고 있는 거 한번 장달령 변호사 연락해서 한번 모시고 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한 조합원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서 힘내라 네. 그러면서 저번에 조합원 행사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애들이랑 같이 오셨었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규 현구 아빠님 의론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숭실대가 이 정도일 줄 몰랐네. 한겨레 신문을 구독 중인데 신문 일면 우측 상단에 숭실대 광고를 하길래 긍정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보면 상단에 대학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 오일 회사도 하고. 네. 아쉽습니다. 자삐리 좀비님께서 군인 보고 전장에 나갈 때 총 쏴서 전쟁 나가라는 격이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장보 어머님 처음으로 웃으시네. 네. 너무너무 힘드시다가. 또 무슨 사례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그 전에는 장갑도 안 주는 네, 회사는 그러면서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이건 또 이제 형무소 같은 사건인데요. 예. 그 학교 내 그 건물 보면 제일 잘 보이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그럼 건물 맨 꼭대기에 서서 시계를 보고 체크를 한답니다. 예. 누가 몇 시에 나가는지. 노동자들 몇 시에 나가는지 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예. 그 퇴근 시간에 누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나. 예.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례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조합 설립하기 전이고요. 이제 조합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청소원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예. 그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밀고 다니는 칸막이 있잖아요. 위에 조그맣게 나무로 된 칸막이요. 알죠. 예. 남자 감독관이 칸막이 열고 얼굴을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나오면서 이 남자 감독관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왜 인제 나오냐고, 내가 몇 시부터 기다렸는데 왜 인제 나오냐고 그 감독관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하는 이게 언제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구로공단 노동자들한테 뭐 심지어 시하로도 못 가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임금 교수 때 여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했더니 사장 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시켰답니다. 청소 문제 한해서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들어가라. 화장실 가서 체크를 하라. 여자 사장이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농땡이 피고 늦게 나올까봐 그거를 빨리 나오게 하려고 감시를 시켰다. 그게 녹음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다 녹음을 그건 뭐 어떻게 녹음을 해요? 우린 몰랐죠. 그런 건. 근데 이런 사례는 그러면 서로 일반 노조에서 그 숭실대 용역업체 슈퍼갑질 인권 침해 사례 이렇게 한번 공개를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럴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이전에 화장실에 간 것을 남자 직원이 와서 감독관이 와서
쳐다보고 얼마 만에 나오는지 심지어는 일 보고 나오는데 가장 그 민감하고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어쨌든 아내까지 본 건 아니지만은 네네. 서로 굉장히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간에 여자 간에 그 그렇죠. 부분은. 네. 그걸 감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시죠. 예. 당연히. 얼마나 우리 청소 이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칸막이를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예. 있는데 볼일 다 보고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데 감독관이 눈이 이렇게 삐끔하고 쳐다보니 깜짝 놀랬죠. 세상에 그런 예.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구냐니까 어떻게 이거 다 이런 사례 모아서 공개를 한번 해야겠는데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도 그 비공식적인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또 검토하겠다, 예. 뭐 알아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뭐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그 학교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계약은 언제 또 하죠? 재계약은? 이제 2월 28일에 만료가 되고 2월 28일. 예, 얼마 남지 지금 굉장히 않았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갑시다. 숭실대로 다 같이.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네. 저 민주노총 서울본부랑 네. 그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다 해가서 우르르 가져 한번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저희가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집중 연대 집회를 할 것입니다. 예. 그때 다음 주 좀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몇 시에요? 오후 5시요. 5시에.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네. 아니 근데 기자님들 기사 쓰려면 오전 중에 기자회견 한번 해야 되는데 1월 29일 5시 우리 국민TV 그 생방송 시간인데 집중 집회 때는 안 될 것 같고 12시 노무사님 우리 네네. 거기 수요일 날쯤에 네. 낮에 네. 기자회견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저 민주노총이랑 민변이랑 참여연대랑 예. 서울일반노조랑 희망연대 노조랑 싹 해서 네네. 이거 을지로위원회까지 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수요일 날 잡아주세요. 학생들까지. 예. 학생들도 다 모여주시고 해서 네. 네네. 한 1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모여서 당장 계약을 중단하라. 미안개발. 네. 영원히 이분들은 이렇게 송실대로 미송환 되셔야 될 분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송환 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미환 개발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미치고 환장할 미환. 이 미안 개발이 예. 미치고 한장할 개발이다. 네. 아까 전에 그 사장님 성함이 네. 죽을 사자 예. 바람풍차 아니냐. 그러하듯, 우리 예. 노동자들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거면 너무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 근데 사장님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저희는 아마 그 사장님이나 따님도 아마 착한 마음이 있을 거라 믿어요. 다만 이제 회사랑 관계에서 회사에서 돈 조금 주니까 학교가 조금 주니까 착취하고 시간에 착취하고 자기들 또 그렇게 버티고 사신 모양인데 네. 차라리 숭실대로부터 받을 거 제대로 받으시고 그렇죠. 또 우리한테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함께 삽시다 사장님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안 개발이 미치고 한장할 개발이다. 너무 이거 슬픈 일인데. 자, 내가조아님께서 믿음직한 진걸님 추진역장. 이거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 12시에 다 같이 가서 우리 제발 이제 진리와 봉사의 대학이라는 숭실대학이 정말 유명한 명문사학인데 제발 좀 명문사학대학 꼭 명문이 아니어도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신데 그런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보고 어때 이규영님 우리 학우들 많이 모일 수 있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이제 제가 알바를 이제 그만뒀는데 예. 이 일을 끝내기 싶어서 예. 승리하고 싶어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아, 학생회들까지, 그러니까 네. 이 청소 노동자들까지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알바까지 그만두신 네, 지금 2월 중요해서 우리 시대의 의인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우리 배우 김희성님에 의하면 우리 쌍용차 사태 때 우리 굴뚝 네. 때 이 굴뚝 농성하는 분들하고 함께한 분들을 용자라고 했는데 여기 계셨네 숭실대 용자가 이주영 하구님 예 좋습니다. 무슨 과였어요? 저는 행정학과. 행정학과 예. 그렇죠. 공공정책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쵸. 예, 말이 안 좋습니다. 됩니다. 말이 안 지금. 돼요. 네. 예. 다음 수요일 12시쯤에 진짜 네. 한번 다 같이 점심 때 달려가가지고 한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사님 자, 네. 자 과기대 숭실대 사례 쭉 봤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한번 뭐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뭐 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든지 쭉 이야기 뭐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정부의 영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 또 고용유지,
이러한 또 시중 노임 단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정부 지침으로만 남지 않고 말 그대로 입법화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에서 제가 좀 봤을 때는 대학 이 청소 노동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이 문제는 간접 고용에 갖고 있는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간접 고용이 문제가 되면 직접 예. 고용하면 이 문제가 정말 명확하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예. 2009년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용역업체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뀐 사례가 있고요. 부산대. 예, 부산대학교. 예.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2012년도에 이 2차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오히려 연간 4억 5천여만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예. 보통 간접 고용을 하는 이유는 예. 원청인 학교가 노동법상 예.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거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업체가 중간에 갖고 가는 이윤이랄지 중간 관리비 예. 이런 것만 빼더라도 오히려 별도의 임금 이상 없이도 지금 같은 그 용역비를 갖고도 이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 이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중간 있어요. 수수료를 빼면 그렇죠. 예산도 절감되고 예, 우리 청소년 받는 돈도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근데 도대체 왜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있게 되게 되면 예. 단체 교섭을 할 때에도 그 교섭에 그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싫어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최저 낙찰자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절감이다라고 예. 하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나 서울시립대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예. 오히려 더 그 직장에 대해서 애착도 강하고 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학생들하고 사이도 훨씬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시겠죠. 좀 더 예, 더 소속감도 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대학교. 예.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이 청소노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 예. 교수님들한테도 또 더 좋은 청소용 서비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여기 은실님께서도 광주시청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청 말하는 거겠네요. 예. 청소원하고 급식조리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대, 서울시대 사례도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서울시도 청소 영역업체를 네. 다 우리 청소 노동자를 서울시가 직접 고용으로 바꾸잖아요.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그렇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훈 시장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직접 고용하니까 예산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도 좋아하고. 되는 거 아니, 되잖아요. 대학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학이라는 데가 사회 공공성의 영역이 아닙니까? 예. 이런 데서부터라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정말 우리 청소노동 하시는 분들이 예. 살만한 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 바쁜 벌꿀님께서 용업체가 누구 친인척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숭실대 관련 친인척은 아닌가요? 숭실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학번. 그러니까 네. 뭘로 예. 동문이고, 학과장 출신이시고요. 예. 그리고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시고 예. 지금 현재는 총동문회 후원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숭실대 그 생태계에서 막강한 실력자시네요. 그렇죠? 외부적으로도 유명한 예. 그 많은 새누리당하고도 많이 알고 있다. 무슨 예. 유명한 그러니까 뭔가 백이 많다 이거군요. 장로님이라고 충신교회 장로. 아니, 그게 장로님까지 하시는 분이, 제발 좀, 장로님,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대복음 엄청 좋아하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그 민초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장로님, 김사풍 장로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 참, 그렇네요. 예, 우리 아까 전에 저한테 응원해주신 분이 행복한 둥이맘님인데, 네. 그리고 또 문강님께서 장부하 국장님 힘내세요라고 직접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예, 장부하 국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자, 다시, 우리 장부하 어머님. 네. 또 당한 거 또 써놓으셨네. 예. 아, 당한 거요? 예, 서러운 거. 예, 이제 좀 산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산재. 예. 예. 산재도 이게 말하면 사측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산재 처리는커녕 예. 다치면은 거의 저희가 다 자비로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시일이 걸리는 상처가 있잖아요. 뭐 예. 1주라든가 2주 정도면 내 휴가를 써서
휴가 신청서를 써서 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예. 거의 2주 정도 이제 이렇게 넘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예. 산재 처리를 해주는데 그전에는 진짜 그러니까요. 무슨 완전 노예처럼 제발 우리 서울 됐습니다. 저번에도 서울 일반 노조 우리 김성국장 오셔갖고 저희가 네. 팟캐스트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틈만 나면 노조를 만들자. 네, 그럼 노동자들이 계신 데는 노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노조 생기니까 산재 처리가 조금 늘어났다는 네, 거잖아요. 예. 노동조합 생기면 노무사님 네네. 평균 급여가 10% 올라간다는 조사 통계도 나왔다면서요. 네네. 노동자들 전국 미생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이 노동조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드라마 미생 예.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 거기 뭐 저도 뭐 잘 보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노동조합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임금 현상도 있지만 예.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예.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일터에서 노동자답게 주체로서 살 수 있다는 게 더 또 좋은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게 노동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자, 국장님, 그리고요. 네. 아, 사도 요한님께서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대복음 너무 좋아한다 했더니, 안진걸님 저 부르셨어요. 응원보내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요. 우리 국장님 응원보낸다고 네, 다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산재. 그 다음에 이제, 서실 또 마무리해야 될 때 됐으니까, 네네. 더 서러운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혹시 당부해주신 말씀도 하셔야 좋아요. 어머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품 같은 거는 좀 예. 서럽고요. 그러면서 지금 용역 예정 사용 예정서를 보면 예. 물품대로 25,000원, 1인당 25,000원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이 사측에서. 대학교에다가 네. 숭실대는 네. 용역 직원들 급여 외에 물품을 1인당 25,000원을 쓴다. 네네. 근데 1년이겠죠?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조합 활동하면서 이제 인근교섭에서 이제 그걸 봤는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전에는 네. 얼마나 착취를 했겠어요. 지금이니까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물품을 줘요. 아, 대학으로부터 그러니까 물품비 청구해놓고 예, 1인당 25,000원씩이에요. 1인당 25,000원씩이나. 예. 그리고 그러니- 장갑도 2개를 안 주고 하나만 주고 예, 그 전에 이제. 옷도 하나만 예. 옷도 다른 사람 옷을 주고. 예, 그 야, 전에.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 그전에는 얼마나 착취가 심했겠습니까? 예. 지금이니까는 어느 착취가 정도. 아니라 이건 횡령 아니에요? 노무사님 이건 일종의 횡령 아닙니까? 이제 대학 그거를 당국을 속였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뭐 저희도 법률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예. 그게 이제 좀 성립하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무튼간 뭐 꼭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건 분명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크라보님께서 후 1에서 중고등학교 정규교육에 노동법을 알려주고 시험도 보고 실습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노동법, 인권교육을 엄청 한다고 하니까 독일헌법 제1조가 어머니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 불가침이고 불가양이다. 침범도 받아서도 안 되고 본인이 포기하려고 해도 양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도 그건 안 돼.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네. 예. 정말. 자, 어머님도. 그리고 이건 예.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당한 일인데. 예, 또 말씀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 그 관리자가요. 예. 오더니 장부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냐요? 제가 이제 잠깐 일하다가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금 일하다가 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저 복도 끝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봤는데 계속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기서 오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물어봤더니 예. 3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분 쉬는 것도. 예, 그거 3분 동안 그거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서 왜 앉아 있냐 그러면서 일하라는 거래서 아니 세상에 일하면서 다리가 좀 아프면 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장 일어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워가지고 예. 여기 조끼에다가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태도가 지금 뭐냐요? 조끼에다 손을 넣고 자기한테 얘기했다고요. 자기는 관리자다 이거죠. 그러면 예. 없어 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대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추워서 여기서 손 넣고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지금 이 상태가 춥네요. 거기가 추워요. 대학교 예. 거기가 뭐가 난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복도 끝에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지금 한참 추울 때죠. 예, 근데 겨울이잖아요. 이게 뭐가 춥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냥 미치겠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너무한다. 예. 아니, 노무사님 정말 사례 전부 네네. 다 수집해 주시고요. 네네. 그거 정말 동네, 사방, 전국 방방곡곡 경양 각지에 전부 다 퍼뜨리고 네네.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CNN 못지않게 우리가 연대해서 네네. 자, 이주영 하구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숭실다고들. 15명? 150명, 1,500명 모여야죠. 빨리, 결의를 밝혀주세요. 예, 진짜, 사실 저희가 모일 때 그런 의미에서 모였었습니다. 전에 교황님이 약자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네, 그 교황님 말씀을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걸었었어요. 그런 마음속에서 사실 저희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머니 돕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문제 아니라 생각하면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 문제를 저희가 구성원들이 뭔가 힘을 좀 모아서 꼭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한 게 있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정보 공개라고 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사기죄, 횡령죄에 해당하는 문제들. 사실 저희 등록금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고들 의견은 이번에 정보 공개 했더니 영업상 경영상 비밀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저희가. 우리가 참여연대가 연세대 그거 해갖고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 대학은 모든 정보를 가급적 공개하라고. 지금 저희가 선배 민변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 문제 관련돼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 공개를 다시 법률을 좀 알아봐서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서명 받아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5명이지만은 이미 서명도 1,500명을 받아냈고 또 대학 평원에서도 좋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만 하고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어느덧 중간에 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5시 26분 20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10초 남았네. 그냥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하죠. 우리 어머니 인사하세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진짜 숭실대 쳐들어갈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